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의 역습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코토,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곤도 마코토, 암 전문의로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했다. 1948년생, 1973년에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의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부터 동대학병원의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면서 1983년부터 2014년에는 동대학 의학부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도 암 표준 치료를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암 표준 치료를 거부한 채 암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암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그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암 예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는 암의 역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책을 읽은 한 독자가 이런 후기를 들려주었다.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치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다는 말이죠.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확실히 그렇다. 암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뜻밖의 반격에 나서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역습해온다. 보통 암은 CT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쐬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증에 걸릴 수도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메스가 가해져서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수술이라는 자극으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 실수와 항암제 때문에 급사를 하게 되고 방사선 과다로 뼈가 부러지게 된다. 의사들이 하는 요즘 항암제는 부작용이 아주 적어요. 이 말은 약으로 구역질 등이 억제되었다는 뜻일 뿐 독성은 이전과 똑같다. 견딜만하다고 계속 항암제 주사를 맞는 나머지 갑자기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것도 피부, 장기, 그리고 뼈가 상하는 역습을 부른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다. 더욱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라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는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해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를 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아주 많이 관찰했다는 것이다. 게이오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가 쉬워진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지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이나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해 완화하는 케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암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2.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찰을 받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다. 3.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4. 수술은 하지 않는다. 스텐트, 라디오파, 방사선 등 되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5. 방사선은 지나치게 쐬지 않는다. 뼈 전이, 설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설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6. 고용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항암제, 분자표적제, 옵티보 등 모든 항암제류는 수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 정상세포는 외관이 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정돈되어 있고 크기도 균일하다. 그러나 암세포는 크기가 고르지 못하고 모습이 찌그러져 있어서 세포 사이의 경계선도 들쑥날쑥하다. 의사가 생김새가 좋지 않은 암이다. 악성도가 높다.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포의 형태가 심하게 일그러져서 진행이 빠르고 전이나 재발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다. 단, 환자를 치료로 몰아붙이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악성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이와 같은 말로 협박하는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악성도가 높다는 말은 치료를 하면 암이 날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니 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정답이다. 암의 절반 이상이 전이 능력이 없는 가짜 암인데 나는 이것을 유사암이라고 부른다. 식도, 위, 대장에 발생한 생김새가 나쁘면서 점막내와 상피내에 머무는 종양을 일본에서는 암이라고 판정하는데 서양에서는 암과 다르다고 취급한다. 방금 설명한 상피내 암종뿐만 아니라 자각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조기 발견되는 암도 90%가 유사암이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수술하고 나서 5년간 무사했다. 나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무의미한 수술로 몸에 상처를 냈으므로 손해를 본 것이다. 유사암인데도 항암제 치료까지 받고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 만일 나머지 10%의 진짜 암이라면
치료는 더더욱 위험하다. 유명인사가 종합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망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몸이 건강하고 밥맛도 좋은데 암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받으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 그리고 세포의 생김새 따위는 절대 검사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암 검진도 종합 검진도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사람을 죽게 하는 암은 검사에서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암이 있는 장기를 통째로 드러내도 언젠가는 전이가 나와서 목숨을 빼앗는다. 반면에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서 종기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이때부터 나는 이 두 종류의 암을 진짜 암과 유사암이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암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 다시 말해 유해한 암과 무해한 암으로 나뉜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어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야이어서 사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무리하게 치료한 탓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자신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 물으면 어느 쪽이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짜 암을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는 덕분에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봅시다. 이렇게 권유한다. 우리에게 생기는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는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암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유사암이 95% 이상인 케이스는 내시경으로 제거되는 위암과 영기 식도암, 영기 방광암, PSA 검사에서 발견되는 전립샘암, 매머그라피 검진으로만 발견되는 유방암, 영기 자궁 경부암 등이다. 그리고 유방암과 갑상샘암은 딱딱한 응어리가 발견되어도 유사암인 경우가 많이 있다. 월경이 아닌 출혈이나 혈뇨가 있어서 발견되는 방광암, 자궁암, 자궁 경부암도 변기를 붉게 물들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대부분 유사암이다. 게다가 유방암, 갑상샘암, 자궁암은 유사암의 폭이 넓다. 다시 말해 침륜이나 림프샘 전이가 조금 보이는 정도까지는 전이가 나오지 않는 채 5년에서 10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다수가 유사암이다. 증상이 없는데 암 검진이나 종합 건강검진 등의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개 유사암이지만 췌장암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더라도 10중 8구 진짜 암이다. 기침이나 혈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폐암은 진짜 암이 많이 있다. 증상이 없으면서 암이 폐 속에 머물러 있는 일기 폐암도 20에서 30%가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진짜 암은 메스를 가하면 전이가 날뛰기 쉬우므로 만약 수술 후에 5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개가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이가 쭉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유사암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암은 어떻게 전이되는 것일까? 암은 상피나 점막에 발생하며 진짜 암이라면
곧 주위의 혈관벽을 뚫어서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간이나 뼈의 혈관벽도 뚫고 거기서 증식하여 응어리를 만든다. 이것이 원격 전이이다. 원격 전이가 발견되면 사기로 진단하며 암의 진행 단계로는 최종 단계이다. 그렇더라도 사기로 판정되고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에 걸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도 있다. 몇 개월밖에는 살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왔더니 몇 년이나 더 평온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전이가 됐다거나 사기라고 해서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죽음의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암 표준 치료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사, 학회,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료 등 모두가 의료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환자를 늘릴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필요도 없는 치료와 약물 사용을 강요해온 게 사실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에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들이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준 치료는 의학적인 데이터를 무시한 채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 병변을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라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게끔 환자를 몰아붙여서 일찍 죽게 만든다. 사실 암 종류가 무엇이든 진행 단계가 어떻든 그 대처법과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수술, 즉 암 절제술은 생명 연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불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전립腺암, 전이가 생긴 방광암 등은 방사선으로 치료해도 생존율이 수술했을 때와 다르지 않으므로 장기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더라도 가급적 전체 적출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은 종양만 적출하는 것이 치료 성적에 더 좋으며 유방 전체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유방 전체를 적출함과 동시에 실리콘 재질로 인공 유방을 만드는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환자들을 살살 구슬리는 바람에 전체 적출 수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방치도 현명한 선택사항 중 하나이다. 암은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무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를 훨씬 평온하게 오래 살게 한다. 적어도 자각 증상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급사를 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암 치료 탓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살피는 암 방치 환자들 가운데는 초진 때 정상적으로 걸어서 왔을 정도로 증상이 없던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치료 이전의 암을 발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했던 사람이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 후에 받은 치료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전 세계에 발표된 바가 있다. 암 표준 치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진짜 암은 메스를 가하면 상처 자리의 암세포가 급속히 떼를 지어 모이고 온몸에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환자들로부터 매번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수술을 하면 암이 더 날뛰는 거죠? 암이 날뛴다라는 말은 전이가 기세를 떨친다는 뜻이다. 수술을 하면 암이 전이가 쉬워진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떠한 수술도 우리 몸에는 인공적인 큰 상처가 된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메스가 가해져서 혈관이 터지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의 와락 달라붙는다. 한시라도 빨리 지혈을 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세포가 모일 때는 암세포도 함께 밀려온다. 진짜 암은 무수한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빙빙 돌기 때문이다. 특히 뱃속에 생긴 암 중에서 복막, 즉 위나 대장, 간, 자궁, 난소 등의 장기를 싸고 있는 얇은 막, 이 복막에 전이가 숨어있는 경우는 수술이 위험하다. 복막은 매끈매끈해서 파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평상시에는 암세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메스로 정상 조직이 갈기갈기 찢기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크게 증식한다.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간자부로는 건강검진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의 성적은 수술도 방사선 치료도 같다. 즉, 효과가 비슷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수술은 식도를 잘라내고 위를 목구멍까지 끌어올리기에 식사가 불편해져서 몸이 쇠약해진다. 방사선 치료라면 삶의 질이 치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모두가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것이지만, 하지만 주치의는 수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쓴다. 주치의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간자부로는 식도 전체 적출, 목에 림프샘 곽청을 도입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소화액이 폐에 역류하는 바람에 수술 후 불과 4개월 만에 폐 부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입원 전날 골프 대회를 열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수술 때문에 사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케이스이다. 암 수술로 목숨이 연장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전체 적출, 림프샘 곽청은 목숨을 단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위험하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권유를 받더라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치료를 하면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은 이미 온몸에 잠복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암세포가 날뛰기 시작한다. 내버려 두어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암이 반수 이상이다. 암은 검사도 치료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다.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면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어 의료 산업이 붕괴되고 만다. 그러한 의료계의 속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41년간 근무했던 게이오 대학병원이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대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표준 치료에 맞서는 주장만 하고 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진료를 10년, 20년 계속했는데도 병원 내에서의 따돌림은 있었지만 그만둬라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덕분에 암 방치 환자 수백 명의 경과를 돌볼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 통증, 응어리, 혈담 등의 증상이 없는데
암 검진에서 찾아낸 검사 발견 암의 90%는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크기가 작아졌거나 사라졌으며 전이는 되지 않았다. 우리는 질병을 앓더라도 보통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돌연히 생을 마감하는 일은 드물다. 암도 마찬가지다. 검사에서 발견된 암이 직경 1cm 전후의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며 암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일도 흔하다. 암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폐, 간, 뇌 등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암이 전이가 되어 장기 부전이 발생했을 때이다. 간 등은 전체 크기의 80에서 90%를 암이 차지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 흔히 있는 뼈 전이는 암이 뼈막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뼈를 망가뜨리면서 성장하여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에게 뼈 전이로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준다. 괴로운 증상은 완화 케어로 고통을 덜어주면 3년에서 5년은 더 살 수가 있다. 대표적인 완화 케어는 식도나 대장이 암으로 막힐 것 같으면 스텐트, 즉 확장기를 넣는다. 복수가 고이면 뽑아낸다. 통증은 몰핀 등의 의학용 마약으로 억제한다. 이런 것 등이다. 완화 케어를 하면 말기 암이어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걸을 수 있다거나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은 암 표준 치료를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다. 저항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리바운드 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항암제의 맹렬한 독성 때문에 픽픽 쓰러져 죽어간다. 서양의 의학지는 항암제의 약해를 부작용이 아닌 독성이라고 기록한다. 항암제 대부분은 농약이나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해진 약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독극물이다. 현재 항암제의 주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의 독성은 정상 세포도 엉망진창으로 되게 만든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하는 것은 암세포처럼 분열이 빠른 혈액, 입안의 점막, 모근 등의 세포가 먼저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폐, 골수,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이다. 게다가 항암제는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도 파괴하므로 몸의 면역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바이러스나 세균도 감염되기 쉬워진다. 일시적으로도 체력도 무척 약해진다.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좋은 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의 기만 행위도 두렵다. 이전의 항암제 치료는 심한 메스꺼움, 구토, 나른함 등의 고통을 동반해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제토제 등이 속속 개발되어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항암제의 독성 수준이나 치료의 중단 시기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만약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면
의사는 아직도 항암제를 더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항암제 투여량도 치료 기간도 점점 늘릴 것이다. 그 결과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독성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요즘은 항암제가 잘 듣는다라는 말의 뜻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을 사용하여 항암제의 수요나 분량을 늘림으로써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오그라드는 정도를 늘렸다라는 뜻이다. 암 사망률은 통 줄지 않는다. 물론 항암제가 정말로 잘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도 한숨에 줄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 아무래도 암을 잘라내고 싶거나 암이 커져서 치료하고 싶다면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권한다. 방사선 치료가 몸을 훨씬 덜 상하게 하며 치료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후유증도 적기 때문이다. 수술을 의욕적으로 하던 외과 의사도 자신과 가족이 암에 걸리면 서슴없이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방사선 치료의 생존율은 수술과 같은 수준이다. 입원이 불필요하며 3에서 6주 동안 주 5일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 방사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대, 혀, 식도, 폐, 방광, 전립샘, 자궁경부 등에 생기는 암이다. 뼈 전이에서 오는 괴로운 통증도 방사선 치료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식도암에 방사선을 쬐면 좁아졌던 부위가 넓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장기도 남길 수가 있다.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쐬지 않는 것이다. 나는 1회, 2그레이, 주 5회, 합계 20에서 30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면 피부가 헐거나 장기에 구멍이 나고 뼈도 쉽게 부러진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무의미하고 유해하지만 병원에서 항암제를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를 원한다고 한다면 암 치료 자체를 거절당하기가 쉽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사실 암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쌓여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 연령으로 여겨지며 고령이 될수록 암 환자가 늘어난다.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검을 하면 50대에서 약 50%, 80대에서는 90%의 비율로 암이 발견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암으로 목숨을 끝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90세가 넘으면 적극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아져서 병명이 붙지 않는 노쇠사나 자연사가 늘어나는데 검사를 했다면 대부분 암 사망이었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직접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른 책들에는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치료법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누구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